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벤터 3D 모델링 어셈블리 17강 17번째 시간이고요.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작업평면 설정 및 스케치, 3차원 모델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도면 해동 및 모델링 기획, 회전, 돌출, 직사각형 및 원형 패턴, 미러, 구속 조건 설정 등등에 대한 활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못따기, 못깎기 이 방법도 각각 설명드리고요. 작업 내용은 2D 도면 먼저 회독해서 그 도면 기준으로 작업평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하고 3차원 모델링하고 도면하고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작업을 완료합니다. 특이사항 몇 가지 중에 좀 보시면 1번, 2번, 3번인데요. 도면에서 이제 주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해독을 하고 전체적인 모델링을 기획해서 이제 형상을 완성하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요. 스케치 작성할 때는 형상을 되도록이면 한 번에 이제 완성할 수 있도록 이제 스케치를 적절하게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한 번에 스케치를 좀 작성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야 되겠지만 좀 손이 덜 가는 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손이 덜 가야 모델링이 쉽게 빠르게 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그것도 저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단순하고 그다음 탭 구멍 같은 거 모델링 할 때, 그냥 단순 구멍이나 탭 구멍 모델링 할 때는 이런 패턴들 좀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 완성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을 했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된 도면은 왼쪽 보시면 요 도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상에 보면 이게 이제 전산운용 기계제도 혹은 기계설계 산업기사 혹은 일반 기계기사 시험에 나오는 그 범위 중에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이제 1번 본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 모델링 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2D로 이제 완성된 도면이고, 이 도면 베이스로 이제 인벤터 이용해가지고 3D 3차원 모델링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시험 도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실제로.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1대1로 그려졌을 거니까 이걸 1대1로 옮겨가지고 이런 식의 2D 도면도 만들고 3D도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요 지금 완성된 2D 도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에 이제 주소 내용 같은 것들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사실 여기에서 공통 주소 쪽에 보면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이고 필렛과 라운드는 R1이에요. 그러니까 C1, R3가 도시대구 지시 없는 곳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못따기가 보이시죠? 못따기는 있는데 여기 어떤 지시값, 즉 C값이 없죠. 건너편에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C1로 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R3로 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필렛이 되어 있는데, 그죠? 필렛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치수가 없죠? 예, 맞아요. 여기는 R3로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리브 쪽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R3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모델링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인벤터 오셔서요. 새로 만들기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오시고, 자, 그 다음에 매트릭에 스탠다드 밀리미터 RPT 요거 쓰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밀리미터 쓰니까요. 작성 눌러주셔서 작업 환경으로 이제 들어오시고, 이걸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이 모델링 기획이에요. 형상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위쪽이 원통이고요. 원통이라고 제가 읽은 이유는 여기 다 파이 기호가 있어서 그래요. 파이 기호가 이렇게 다 양쪽으로 있다는 소리는 얘가 원통이라는 소리예요. 원통이라는 건 이 원통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위쪽은 이렇게 원통으로 머리가 되어 있고 아래쪽은 보니까 가로 세로 어떤 길이만 있어요. 그 말은 바닥 쪽은 이렇게 판때기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판때기가 밑에 돼 있고, 뭐 베이스라고 합시다. 판때기라는 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리브가 십자 형태로 이렇게 리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브가. 네, 리브가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십자 형태로 리브가 받치고 있습니다. 네, 되셨죠?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렸겠죠. 축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 도면은 이제 그 부품 도면이고요. 실제로 조립 도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축 들어간다고 얘기한 건 이 중심에 있는 축이 여기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도 도면 해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번 시간은 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에만 조금 집중할 거고, 그리고 요 도면 가지고, 물론 이거에 관해서도 사실 구독자분께서 요청한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독자 요청 강의로 할까, 좀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차라리 이 도면 가지고 1번부터 여기 써 있는 5번까지 모델링을 다 할까 싶고요. 이제 그건 모델링이고, 자, 그 다음에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이 조립 도면하고 케이스 규격집 가지고 2D 도면 만드는 것도 좀 같이 할까 싶습니다. 사실 그게 또 구독자분께서의 요청이라 그것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됐죠? 자, 사실 이 도면 가지고 3D 형상이 사실 머릿속에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쪽은 원톤이고 아래쪽은 베이스 사각판이고 중간에 여기는 리브가 십자 형태로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진 형태라서 바닥하고 위쪽에 있는 둥근 형태를 이 십자 리브가 붙잡고 있는 형태겠죠.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도면을 보시고 그게 좀 연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3D 형상으로.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되셨죠? 자, 이제 차차 뭐 나아질 거니까 요거 모델링 한번 하도록 하죠. 자, 모델링의 순서는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쪽에 있는 이 원통 부분을 먼저 모델링 할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십자선이 중심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중심선 여기까지 뻗어 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뻗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 중심 기준으로 위아래는 대칭이라는 소리고, 그리고 수직선 기준으로 좌우가 또 대칭이라는 소리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XY 평면 잡아 가지고 저 십자선을 XY 평면 중간에다가 그릴 건데, 선 자체를 중심선, 즉 회전으로 돌릴 거니까 여기 좌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XY 생기면 저는 선을 길게 여기를 하나 빼놓고 여기 중심점을 여기 원점 쪽에다가 일치시킬 겁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간략적인 바깥의 형태의 회전으로 돌릴 거 형태의 회전 돌릴 형태 스케치를 완성해서 회전을 돌릴 거예요. 자, 이제 해보죠. 네, 하시면서 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2D 스케치 들어오셔서 요거 왼쪽 마우스로 XY 평면 잡아주고 여기 원점이죠. 맞죠? 저는 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기존에 제가 회전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는 대체로 원에서 이렇게 선을 쭉 뽑았는데요. 얘는 중간 여기 이 점을 원점에다가 제가 좀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바로 그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얘를 여기 어정쩡한 이런 부분에다가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그냥 수평으로 선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수평으로요. ESC 빠져나오고. 자, 상단에 여기 일치 구속 조건 보이십니까?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하셔서 선의 중간점 클릭, 원점 클릭하시면 여기 올라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놓는 거죠. 이게 회전하는 중심축이 되는 건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 이해돼야 됩니다. 자, 치수 이용하셔서 이거 찍어서 치수. 전체 두께는 69mm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69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선 이용하셔서 요 부분, 요 라인 시작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탭도 있지만 탭은 여기서 작업하는 거 아니죠. 얘는 구멍에서 작업할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하고 못깎기 각각이 있는데 얘도 우리가 스케치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는 3D 형상에서 거의 다 작업하는 편이에요.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는요. 특별한 경우는 또 일찍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지금은 근데 일찍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선 여기서 여기 언저리 클릭하고 위로 또 클릭하고 수평으로 쭉 뻗어 가고요. 클릭하고 내려오고 클릭, 왼쪽으로 클릭 클릭. 수평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정쩡해도 됩니다.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끝점 잡아줄게요. ESC 몇 번 누르고. 얘는 지금 수직이 아니죠.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에 수직 구속 조건 이용하셔서 이 선 자체, 이 점 찍지 마세요. 선 자체를 클릭해 주시면 반듯하게 서게 돼요.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사이즈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안쪽에 내경은 40파이고 왼쪽은 47파이, 오른쪽도 47파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는 47파이라서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18mm, 18mm, 즉 얘 두 개는 길이도 같은 거예요. 자, 치수, 이제 제가 3D를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할 때 이런 경우로 얘기했어요. 스케치 하는 건 다 좋은데 치수를 먼저 줄 건지 숫자로, 아니면 관계 설정, 즉 구속을 먼저 줄 건지인데, 사실 이게 순서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픽스는 짓지 마시고요. 근데 대체로 형상적인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시고 치수를 주면 왠지 모르게 치수를 조금 덜 줘도 되는 그런 감이 있어요. 예, 이해되셨나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거 길이 같다고 해줄 거고, 그리고 같은 선상이 있다고 해준다면 얘만 치수 하나 주어지게 되면 얘는 다 구속이 돼버려요, 둘 다가.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이용하시려면, 자, 여기 있는 형상 이런 것들을 먼저 구속 조건 주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은 선상에 있는 거 동일 선상에 있도록 클릭하고 얘하고 얘 찍어주고 동일 선상 있게 하고요. 이게 동일 선상의 요거 아예 심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거, 요거 같은 가져오셔서 얘 찍고 얘 찍으면 길이가 같아져요. 근데 이거 좀 짧아졌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수직 구속 조건 이용하셔서 여기 중간점 찍고 여기 끝점 찍어주면 같은 선상 오고, 여기 중간점 여기다 끝점 찍어주시면 또 같은 선상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수 이용하셔서 요 안쪽에 있는 요 치수는 40파이죠? 40 나누기 2로 가시면 돼요. 자, ESC 누르고, 지금 여기 단차가 있어야 되는데 단차가 있는데 여기 단차가 없어 보이죠?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위로 올리시면 단차가 조금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치수 이용하셔서 얘 찍고 요거 찍어서 요거는 47파이의 절반입니다. 나누기 2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요건 길이는 18mm 맞죠? 그러면 저쪽도 18mm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33mm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양쪽이 구속됐으니까 줄 필요 없죠.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얘 찍어서 요거는 전체 지름이 80파입니다. 그러니까 80 나누기 2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얘를 회전시키면 되는데, 자,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케치 작성할 때 형상을 되도록이면 한 번에 형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스케치를 적절히 하라. 그런 말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어떤 도면,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사실 이걸로 끝내가지고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밑에 판때기, 베이스도 따로 만들고 또 되는데, 얘는 한편으로 보면, 한편으로 중심 기준에 좌우가 대칭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특징적으로. 네. 그러면 베이스의 이 가로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보이는 요거는 결국 여기에서 보이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즈를 그대로 여기다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돌출하고 위쪽 거는 회전하고 바닥에 있는 이 베이스는 양방향으로 돌출하게 되면 중간에 리브 빼놓고는 그림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길이는 100이라고 하고 중심 센터에 서죠. 맞죠? 그럼 여기 원점이 있으니까 센터에서 사각형이 뭔가 그려지면 돼요. 상단에 직사각형 들어가셔서 여기 콩 찍고 이렇게 콩 하나 찍어주고 ESC 빠져나오고 여기 지금 직사각형 중심점하고 원점이 같은 수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요거 중심점이 이 원점 중심하고 같은 수직선상에 있으니까 상단에 수직구속 조건 이용하셔서 원점 찍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중간점 콩 찍으시면 이렇게 갖다 붙습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치수를 주자면 요거는 전체 길이가 가로가 100이에요. 이해되나요? 요거 100이 왜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께는 9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찍어서 요거 9 주시면 되겠죠. 근데 한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이거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결국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베이스의 바닥 혹은 위쪽까지의 거리값이 하나 주어져야지 이 픽스가 되겠죠. 그거는 우측면도 보니까 나와요. 중심에서부터 맨 밑바닥까지가 99래요. 자, 그러면 센터에 있는 이 선하고 맨 밑바닥에 있는 이 선하고 이게 얼마라고요? 99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엔터 쳐주시면 작업이 돼요. 그러면 구속이 다 된 거고요. 자, 하나는 회전 돌릴 거고 하나는 양방향으로 돌출해서 각각 이거 위에 거 밑에 거 각각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물론 또 하자면 또 여러 가지 더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요거까지만 해주시는 게 좀 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자, 위쪽부터 회전하도록 해볼까요? 상단에 회전 들어가셔서 윗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축은 밑에 있는 요 축이겠죠? 그러면 이제 돌아갈 거죠. 하나 확인 눌러주고 자, 이제 확인 누르고 나면 스케치 선들이 홀라당 집에 갔죠? 다 나가버렸죠? 여기 회전에 앞에 있는 플러스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스케치가 있는데 이 스케치를 오른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다시요. 이거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스케치 공유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거나 혹은 가시성 눌러주시면 이전에 스케치로 그렸던 그림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스케치 공유하면 스케치선이 다시 살아나요. 됐죠? 자, 그 다음 돌출 들어가셔서 요 밑에 있는 베이스 쪽에 얘를 돌출을 양방향으로 할 거예요. 양방향의 포대에 해당하는 사이즈는 100 아닙니다. 100은 가로 길이였고요. 폭은 측면도 보니까 12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도면 해독이 좀 어려우면 사실 3D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오토캐드 2D 그 다음에 기계제도 혹은 실무 그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인벤터로 가든 NX로 가든 마스터캠으로 가든 어쨌든 캐드가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면 해독하는 방법을 조금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요. 자, 요거 120이죠? 양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요 리브 있잖아요. 리브가 형태가 왜 십자냐 하면 여기 보이는 이 가닥이 결국은 우측면에 요 가닥이에요. 요만큼 튀어났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결국 우측면에 있는 요만큼의 요 폭은 정면도에 있는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향을 이제 우측면이냐 정면이냐 이걸 번갈아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두 개의 그 긴 판이 서로 깔리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십자 형태로 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위로 돌출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십자 형태를 여기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돌출로 이 두 개를 연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리브가 생겨요. 근데 밑에 그릴 때 저는 이게 좀 반듯하게 그렸지만 그냥 저는 사각형 이렇게 그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편하니까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여기다가 다시 스케치를 할 거니까 상단에 스케치 2D 스케치 들어가셔서 요 면을 잡아주시면 다시 스케치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여기가 된다는 소리는 이제 여기는 되는데 근데 그림을 그리면 아마도 위에 있는 여기 둥근 원통 때문에 스케치 선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일단 한번 그려놓고 안 보이는지 보시죠. 됐죠? 이거 방향성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양쪽으로 뚫린 구멍이니까 지금 우리 얘를
평면도로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상단에 사각형 이용하셔서요. 직사각형 이용하셔서 여기 콩, 여기 언저리 콩 찍고 사각형 하나 그리고 또 여기도 콩 찍어서 사각형 한 개 또 두 개 그리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유는 뭐냐면 Shift 키 누르고 숫자 이게 휠 꾹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 면을 잡아가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위에 이 둥근 형태가 얘를 가리는 거예요. 자, 이게 보는 게 불편하면 뷰에 들어가셔서 비주얼 스타일을 요거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좀 잘 보입니다. 문제없이 보이죠? 선이 조금 뭐 중복되긴 하겠지만, 자, 어쨌든 다시 들어와서, 자, 요거 적용을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각형이 여기 지금 59라고 한 요 가로는 얘겠죠? 요 라인이죠? 맞죠? 요 라인이 중간에 같이 걸쳐 있어요. 즉, 요 라인 사각형의 중심점이 요 중심점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 중심이 올라올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스케치 가보시면 수평 구속 조건 이용하셔서 여기 지금 방금 그린 이 사각형의 중간점 클릭하고 원점 쪽으로 요거 하나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올라타게 됩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 49는 여기 중심에서부터 49의 절반, 49의 절반이죠. 그러면 이 수평선의 중간점도 요거하고 같은 수직선상 있어야 되겠죠. 상단에 수직구속 조건 이용하셔서 여기 원점 콩 찍고 여기 원점 찍어주시면 중간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께는 얼마입니까? 우측면 보니까 두께는 8T라고 되어 있어요. 치수 들어가셔서 이거 찍고 이거 8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8. 자, 그 다음에 이거 치수. 이게 아까 59였죠? 이거 찍어서 얘는 59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하나 됐고. 자, 그 다음에 방금은 이제 요거 한 거고요. 가로 59 한 거고. 이제 요거는 우측면 보시면 요거 길이는 65mm로 돼 있어요. 두께는 8이고. 미안합니다. 요거 두께 8, 요걸로 같이 매칭해서 보십시오.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거 본다 그랬는데 아니고, 두께는 59의 두께는 요겁니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수직구속 조건 이용해서 요 세로로 만들어진 요 중간점하고 여기 중간점 일치시켜주면 중간에 올라탈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수평구속 조건 이용하셔서 여기 선의 중간점 요거하고 여기 중심 올려타면 또 중간 올라타겠죠. 자, 그리고 얘는 사실 요거 길이하고 요거 길이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8, 8이니까 똑같죠? 상단에 같음 이용하셔서 얘 찍고 얘 찍어주면 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65mm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요게 65라는 소리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됐죠?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요 십자가 어디에 결국 붙으면 됩니까? 여기 원통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출 이용해서요. 얘 가장자리 가면 전체 선택되고 얘도 가장자리 가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요거를 붙일 텐데 붙일 때 관통 이건 아니죠. 여기 둥근 형태로 붙일 거니까 다음까지만 해주시면 여기 요 면 기준에 다음 면이 둥근 면이잖아요. 그 면까지만 이 모델링이 붙게 돼요. 이렇게 모델링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합이겠죠, 당연히.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됐을 거고요. 뷰 들어가셔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 음영 처리를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됐죠?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 선들은 보기가 좀 그렇죠. 요거는 번호를 0730으로 가겠습니다. 0730.ipt 이렇게 저장될 거예요. 자, 스케치 선을 숨기겠습니다. 여기가 얘죠?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 가시성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숨겨져요.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탭 구멍이 여기 있는데요. 탭 구멍이 4-M4라고 하고 깊이는 8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깊이는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완전 나사부는 8mm지만 앞에 요만큼 들어가는 깊이는 대충 보통은 3mm 정도로 더 주시면 돼요. 여기 요 사이를 3mm 정도로 계산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토탈 깊이는 위에서부터는 11mm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기억하고요. M4입니다. 자, 그러면 탭 구멍을 여기 한 개 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상단에 3D 모형에 가서 구멍 있죠? 구멍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멍이 뚫려야 되는 요면이든 어디든 간에 면 하나 클릭해 주시면 잡히죠? 좀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센터는 여기 원점하고 같은 수평선상 있어야 되죠? 그러면 상단에 가보면 스케치 3 여기 들어가서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 수평 구속 조건으로 여기 원점 찍고 이 원점 찍으면 수평으로 올라타게 됩니다. 요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지름은 63, PCD가 63이죠? 자, 그러면 요거 치수 이용하셔서 얘 찍고 얘 찍으면, 그죠? 요거는 치수가 얼마가 됩니까? 63 나누기 2가 되는 게 맞죠? 절반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구멍 들어가 가지고 이제 3D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구멍은 스레드 구멍이라서 여기 탭 구멍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좀 잠깐 이렇게 틀어보면 이렇다는 소리예요. 잘 안 보이죠? 탭 구멍이고, 그리고 여기서 쓰는 그 스레드의 유형은 ISO였습니다. 우리나라 케이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해석하기도 없네요. 자, ISO 매트릭 쓰시면 우리나라 게, 사실 우리나라 건 일본 거 혹은 ISO 거를 이제 발췌해서 가져왔겠죠. 정립 기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ISO 거 이거 쓰셔도 동일할 겁니다.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크기는 M4죠. 크기는 들어가셔서 여기 4mm로 들어가시면 M4가 지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공차는 자동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관통되는 구멍은 아니고 깊이가 8하고 3, 즉 11mm가 있는 깊이라서 얘는 거리로 가는 걸로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도가 있는, 즉 여기 드릴 날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요거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여기 8mm가 어떤 뜻이라고요? 여기 8mm입니다. 즉 완전 나사부 8mm. 그다고 여기는 아까 그 8에서 3 더했던 부분이죠. 클릭하셔서 8 더하기 3 해주시면 돼요. 그래 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탭 구멍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이 탭구멍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탭구멍, 탭은 인벤터에서 탭은 음영 처리로 되어 있어요. 밝은 색이 앞나사 기준에 밝은 색이 안찌름이고 짙은 색, 검정색이 골찌름에 해당합니다. 그럼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상단에 그죠? 요거 가시면 원형 패턴 있잖아요. 요거 이용하셔서 탭만 얘만 돌리면 되죠. 중심 기준으로 4개. 그래서 요거 하나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중심 회전 쪽 클릭하셔서 외경 쪽 클릭 하나 해주시면 요거 베이스로 만들어지는데 개수가 6개래요. 근데 도면상에서는 4니까 요거 4로 꼭 바꿔주셔야 되겠죠. 4개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도 스레드가 표현이 다 됐죠. 자, 그리고 요거 기준으로 또 요쪽에도 똑같은 거 있습니까? 도면 볼까요? 아, 맞네요. 똑같은 거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러로 돌리려면 얘들 객체들은 다 선택하면 되는데 모델링은 중간에 평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평면은 사실 어디 들었냐면 여기에도 평면이 있어요. 원점 안에 이런 평면들 이용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요거 이용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저쪽으로 똑같이 넘길 거면요. YZ 평면 이거 쓰셔도 되고, 자,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상단에 평면 누르시고요. 요면 클릭, 방향 바꿔서 요면 클릭해 주시면 희한하게도 중간에 이렇게 작은 평면 만들어 줍니다. 이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요, 작은 평면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상단에 미러 패턴 들어가셔서요. 피처는 얘들이죠. 요 구멍, 요 구멍하고 원형 패턴 구멍입니다. 총 4개고요. 그 다음에 미러 평면 클릭하셔서 미러 평면 요 평면 잡아주시면 반대편이 자동으로 생겨요. 연두색으로 보이죠? 확인 눌러주시면 저 반대편도 스레드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다. 자,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요거 숨겨주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가시성을 클릭하시면 가시성이 빠지겠죠. 네, 쏙 빠집니다. 자, 컨트롤 C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못하게 하고 못 깎기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라서 제가 지금 신경 안 쓰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요거 보이죠? 15파이에 2mm 튀어나왔습니다. 여기가 센터가 어디냐고 봤더니 아, 저면도가 이렇게 돼 있네. 아, 모서리가 R15로 해서 여기 센터 이렇게 잡혀 있네요. 여기 기준으로 구멍이 뚫렸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뚫어보죠. 요 방향 놓고 여기다가 구멍으로 내지 말고요. 여기다가 좀 쉽게 하자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D 스케치 선 그리셔서요. 요 면을 잡는 거예요. 그래놓고 원을 2개 그릴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R15의 센터에 원을 그리는 거라서 그러면 R15에 해당하는 필렛을 먼저 주면 어떨까요? 뭐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스케치 마무리하고 요거 일단 스케치 4번은 제가 좀 딜리트로 지울 거고요. 요거는 요 모서리를 먼저 필렛을 주도록 할게요. 목깎기를 15라고 먼저를 주면 그 목깎기 중심 센터에 원 2개를 그릴 거라서 그래요. 잊지 마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 여기도 잘못 눌렀으면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빠집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고 요거 R15 됐죠? 여기도 R15 맞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원을 그릴 텐데 2D 스케치 들어가셔서 요면 잡고 됐죠? 여기 센터점 여기 생긴 거 보이세요? 요거 그래서 제가 미리 R을 잡은 거예요. R을 잡으면 센터점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원 그릴 때 좀 편하죠. 여기 센터 기준으로 원 그리면 되는 거니까. 자, 요 밑에 부분은 구멍 명령어보다도 그냥 원 2개 그려가지고 하나는 돌출로 접합해버리고 하나는 돌출로 빼면서 그냥 다 빼버리시죠. 자, 그럼 원 2개 그립시다. 원 그리기 여기 클릭해서 녹색 공이죠. 클릭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치수 이용하셔서 요거는 한쪽은 6.6파이예요. 찍고 요거는 6.6파이라고 주고 바깥쪽 요거는 15파이죠. 15라고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를 구멍 명령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그냥 이건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있죠? 자, 그러면 상단에 스케치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빠져나오셔서 돌출 들어가셔서 돌출할 때 얘를 2mm 돌출할 거고요. 방향 잘 보십시오. 실행돼 버렸죠?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2mm고 이상이 없습니다. 일단 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출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요면 클릭하시죠. 아니야. 잠깐만요. 스케치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요거 아니고요. 자, 요거는 돌출로 안쪽 면 잡고 잠깐만요. 이 스케치가 하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선을 두 개 그리고 왔는데 그죠? 스케치가 요 안에 스케치가 들어있었죠? 맞아요. 자, 요거는 그냥 다시 지우겠습니다. 네, 조금 혼돈했어요. 요거 지금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 가시성 혹은 공유해 주시면 스케치 선이 생겼습니다. 자, 돌출 누르시고 안쪽에는 요 라인 클릭해 주시고 얘는 양방향으로요 빼버리시면 되거든요. 빼기하고 거리값은 두께보다만 무조건 두꺼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2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양방향 20으로 뺀다는 소리입니다. 요만큼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구멍을 자동으로 뚫어주겠죠. 네,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빼기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구멍이 쑥 빠집니다. 이렇게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R2라고 하는 걸 먼저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패턴을 가로 세로로 자동으로 만들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얘를 지금 여기다 했는데 여기다가 할 걸 그랬나요? 120 상관은 없겠네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먼저 만들었네요. 모델링. 여기다 하면 해도 안 해도 똑같지만 어쨌든 요거 목깎이 들어가서 숫자 2로 바꿔주시고 목깎이를 먼저 요거 하나 해놓고요. 일단 확인 누르고 나머지 내용은 여기 관련된 거는 15파이, 6.6파이 구멍 뚫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그 다음에 필렛 값 이중 거까지가 요까지죠. 요거 그대로가 이쪽으로 어떤 간격으로 하나 더 만들어지고 또 저쪽으로도 간격으로 두 개가 더 만들어지면 좋죠. 그게 바로 이제 직사각형 패턴이에요. 지금 우리 요쪽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상단에 가보면 여기 요게 있어요. 패턴. 여기 직사각형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사각형 패턴. 자, 피처는 우리가 복 패턴으로 할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본들은 얘들입니까? 이거죠.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 얘도 있고 얘도 있죠. 총 3가지 맞습니까? 자, 요거 피처고 그 다음 방향이라고 하는 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요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죠. 요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방향이면 요런 방향으로 있는 평행한 어떤 모서리를 찾으시면 돼요. 요 모서리네요. 혹시라도 얘가 저쪽 즉 요런 바깥쪽으로 가 있으면 당하지 마시고 요 방향 반전 눌러주시면 방향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까지 가야 되겠죠. 얘 센터와 센터 사이의 거리는 도면에서는 7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70이라고 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제가 엔터를 너무 일찍 쳐버렸네요. 자, 그럼 이렇게 모델링이 된다는 거. 됐죠? 여기 하나가 있고 확인 눌러주고 근데 이거 하나만 되면 안 되고 위쪽에도 두 개가 더 있어요. 그 간격은 우측면도에 보니까 90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자, 다시 직사각형 패턴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툴을 켜주는 겁니다. 툴을 켜주고 두 번째 원은 이쪽 방향으로 또 두 개 더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 모서리를 또 한번 클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요거 방향을 반전시켜주면 위로 올라가고 요 사이 거리값은 90입니다. 요거 90으로 잡아주시면 저 위에 하나 더 생깁니다. 근데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뒤에도 한 개 더 생겨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개수예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뭐 이런 거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졌고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됐네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하다 보니까 밑에 거가 먼저 됐네요. 어쨌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도면으로 와서 못따기 주고 못깎기 주고 이제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상단에 가보면 못따기가 있고요. 못따기는 여기 한 개, 요거 한 몸이고 여기 한 몸이니까 총 두 군데가 있어요. C1로 우리 주기로 했죠. 1이라고 주고 얘 찍고 마이너스 요거 찍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C 못따기가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하나 뒤집어서 또 여기 하나.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베어링 구속 홈부가 R1이 양쪽에 있죠. 자, 이것도 못가게 들어가셔서 1로 바꿔주시고요. 1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기입니다. 맞죠? 여기 위 아니에요. 위에는 없어요. 여기는 못가게 안 돼 있죠. 못가게 안 돼 있죠. 뒤집어서 또 여기에요.
베어링이 밀착되는 요 끝부분에다가만 베어링의 고속 홈부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 틀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회전에다가 그다음에 탭 구멍 뚫었고 그다음에 못따기하고 못깎기 각각 적용했으니까 위쪽은 사실 끝났고요. 바닥 쪽도 베이스 쪽도 보면 가로로 100이고 세로가 120이었고요. 그다음에 센터 여기 센터 70, 90에 있는 각각의 요원 15파이하고 6.6파이 그다음 R2 이 부분 만들었었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패턴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요 스케치 선도 좀 보기가 싫다 그죠? 요거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을까? 아, 얘네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가시등을 빼버리시면 요게 또 숨겨집니다. 자, 컨트롤 S 저장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리브 쪽에 여기 리브 쪽에 보면 R이 억수로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여기도 R 잡혀 있고 여기도 다 R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워진 세로선에 이게 다 R 줄 거예요. 여기도 R 주고 여기도 R 주고 다 R 주고 나면 형상이 어느 정도 다 잡힐 거예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세로선은 좀 주로 먼저 필렛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각기를 줄 거고 C1 R3니까 이거 R3으로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요 3은 어디요?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모서리. 요 모서리를 먼저 만들어 줘야지 상단에 있는 이 헤드 부분에 밑에 있는 밑둥아리가 밑둥이 자연스럽게 못하게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따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방향 틀어서 요쪽이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죠. 방향 틀어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겁니까? 요거까지. 자, 그러면 요거 세로선들에 대한 그죠? 목깎기 필렛은 다 끝난 겁니다. R3이었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돼요. 여기까지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세로선을 먼저 해주면 좋은 점이 목깎기를 안쪽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도 3이잖아요. 요거 하나 클릭하면 여기 한 방에 다 들어가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세로선 빠뜨렸네요. 한 개. 목깎기 더블 클릭 들어가서 좀 추가하도록 하죠.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세로선은 다 끝났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도 여기 R이 다 잡혀있고 위에도 R 잡혀있죠. 그 말은 뭐냐면 목깎기 들어가서 R3으로 여기도 R3이라는 소리고 방향 뒤집어서 여기도 R3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R3이 각각 여기 다 들어가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더 해주시고요. 홈 버튼 눌러주시면 처음에 왔을 때 등각 형태로 좀 놔주게 됩니다. 이게 좀 보기 좋겠죠? 2D 도면 요거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3D 모델링을 한 거예요. 됐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만 일단 형상적으로는 거의 이상 없이 만들어졌고 눈에 띄는 게 보이네요. 여기 위쪽에 베이스 쪽 뒤에도 R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목깎이 들어가서 요거 3으로 돼 있고 요 모서리는 3으로 주도록 하죠. 확인 눌러주면 모델링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도면하고 모델링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베어링 들어가는 구멍이 두 군 되고 그 다음에 베어링 구석은 제 안쪽에 두 군 만들어 놨고 입구 쪽 C는 한 개씩 있고 탭 구멍 4개, 탭 구멍 4개 이상 없고요.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쪽에 하단 부분 이거 그때 이것도 가로 100에 세로 얼마입니까? 120이죠? 가로 100이고 세로가 여기 120이었어요. 일단 이렇게 놓고 이제 모델링 하면 되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15 여기서 말하는 15는 이미 우리가 모델링에서 15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이 끝났나요? 얼추 끝난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구멍 형태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 적용된 거 한번 보시고요. 적용이 됐죠? 적용됐고 탭 구멍 4개 만들었고 건너편에도 4개 만들어서 적용했고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적용됐고요. 리브 모양도 지금 두께하고 길이 값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다 포함돼서 만드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미 올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R2도 줬고 15파이하고 6.6파이 요거는 이제 직사각형 패턴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R 잡혔고 자, 그러면 사실 모델링은 끝난 것 같습니다. 1번 여기 본체에 대한 모델링은 끝난 것 같아요.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토는 한번 해주세요. 컨트롤 S 눌러가지고 검토 한번 하시면 특별하게 이상은 좀 없는 것 같고 시스가 누락된 부분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모델링이 그럼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죠. 네. 외경 쪽에 C 못따기 내경에는 R 0.5 밖에는 C 1 줬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고 하단에 베이스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십자는 바닥에서 위로까지 끝까지 이렇게 붙여졌고요. 여기까지.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그러면 뭐 이게 끝난 거죠, 모델링은. 예, 맞아요. 모델링을 이렇게 하시면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되셨죠? 아, 요거를 지금 이름을 좀 다른 이름으로 제가 한번 저장할게요. 요거 파일 들어가서 바디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부분 번호가 01번이죠. 01에 언더바에 본체라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저장될 거예요. 요거 됐죠? 자, 그래서 모델링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인벤트 3D 모델링 어셈블리 17강 17번째 시간이고, 스케치면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평면 설정해서 스케치하고 3차원 모델링 방문해서 3차원 모델링 하면 되죠. 도면 해독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델링 할 것인지 기억이 사실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이런 명령어들은 기억하셔서 뭐 작업하시면 그닥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못하기 못갖기도 각각 있습니다. 2D 도면 먼저 해독을 잘 하셔서 작업평면 잡고, 그 다음에 스케치하고 3차원 모델링 해서 도면 검토하고 작업을 완료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이사항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